안녕하십니까. 2025년 4월 23일 수요일 장애인 생활신문 미디어 생활 소리로 보는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소리로 보는 뉴스 하나,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연대 조기 대선 겨냥 출근길 지하철 행동 재개. 지하철 행동 이후 국회로 이동. 각 정당의 7대 대선 장애인 권리 요구안 전달. 둘, 자격증 시험장 장애인 편의시설 정보 찾기 하늘의 별 따기. 솔루션 자격평가 주관단체에 원서 접수 단계부터 정보 명기 요청. 셋, 인천 안마수련원 훈련생 볼링 동아리 교실 개설. 넷, 방송통신위원회 시각 청각장애인용 맞춤형 TV 3만 5천 대 보급. 저소득 무료, 일반 5만 원 부담. 주민센터나 전용 누리집서 신청. 다섯, 인천시 시각장애인 맞춤형 점자 표창장 도입. 여섯, 근로 자녀장려금 5월 1일부터 6월 2일 신청하세요. 자동 신청 전 연령으로 확대.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연대 이하 전장연이 조기 대선을 겨냥해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시대를 요구하며 1년여 만에 출근길 지하철 행동을 4월 21일 재개했습니다. 전장연은 21일 오전 8시 서울 지하철 4호선 해화역 동대문 방면 승강장에서 제62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시위에 나서며 1년간의 기다림에도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한 장애인 권리 입법 제정과 장애 등급제 진짜 폐지, 장애인 권리 약탈자 오세훈 서울시장의 중증장애인 권리 중심 일자리 노동자 해고에 대한 사과와 400명 일자리 복원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박경석 전장현 상임 공동대표는 1년을 기다리며 장애인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를 만들어달라고 국회에 이야기했다. 제대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법안을 제출했음에도 한 건도 통과시키지 않았다며 우리는 다시 출근길에 지하철을 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회로 이동한 전장현은 6월 3일 치러질 21대 대통령 선거를 겨냥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각 정당의 이동권, 교육권, 노동권, 탈시설, 권리보장, 건강권, 장애인 권리 예산 보장 등 7대 대선 장애인 권리 요구안을 전달했습니다. 전장현은 요구안 중 탈시설과 관련 울산 태연재활원에서 일어난 한 달 동안의 890건에 다다르는 상습폭행은 185명 정원의 대규모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가해자 20여 명에 의한 조직적이고 구조적인 인권 참사라며 이러한 인권 참사가 한두 번 일어난 우연이 아닌 그동안 탈시설 권리가 삭제되고 탈시설 정책이 책임있게 이행되지 않은 구조적 결과라며 탈시설 지원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장애인 응시자들이 자격증 시험을 보기 위해 편의시설 찾기라는 또 다른 시험을 치르고 있습니다. 시험장 내 편의시설 정보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아 장애인들은 시험 응시 전 사전 답사에 나서는 실정입니다. 장애인제도 솔루션이 밝힌 사례인 서울 거주 휠체어 사용자 박모 씨의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박 씨는 국가기술 자격인 컴퓨터 활용 능력 자격시험을 보기 위해 여러 번 수소문 끝에 어렵게 하남 시험장을 배정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시험장에는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경사로나 승강기 정보가 안내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박 씨는 어머니와 함께 직접 시험장을 방문해 접근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는 미리 확인하지 않았다면 시험을 포기할 뻔했다며 불편을 토로했습니다. 현재 원서 접수 시점이나 관련 홈페이지에서는 시험장 편의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승강기, 장애인 화장실, 경사로 등의 유무를 직접 확인해야 하는 장애인 응시자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정보 부족으로 실제 시험을 포기하는 사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국가기술 자격증은 장애인의 취업과 생계를 위한 중요한 발판입니다. 2023년 장애인 고용 패널 조사에 따르면 자격증을 가진 장애인의 35.2%가 취업으로 전환됐으며 이 중 69.7%는 국가기술 자격증이었습니다. 하지만 시험장 접근성 부족은 이 같은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 같은 문제 제기에 자격평가를 주관하는 대한상공회의소 자격평가사업단은 전국 시험장에 대한 편의시설 전수조사를 완료하고 해당 정보를 원서 접수 페이지와 수험표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조사 시기와 방법은 공개되지 않았으며 현재는 승강기 유무만 기입돼 있어 실질적인 정보 제공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장애인 제도 개선 솔루션은 사업단에 원서 접수 단계에서부터 승강기, 경사로, 장애인 화장실 등
편의시설 정보를 명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시험장 선정 기준의 투명성과 정기적인 점검 및 정보갱신의 필요성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누구나 동등한 조건에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시험장 편의시설 개선이 시급합니다. 인천 안마수련원이 중도 시각장애인 안마사 훈련생을 위한 볼링 동아리 교실을 새롭게 개설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인천 장애인 체육회회 생활체육 지원 사업 일환으로 4월 25일부터 11월까지 매주 1회씩 인천 B2 볼링장에서 운영됩니다. 총 24회에 걸쳐 진행되며 전용 레인 2개와 시각장애인용 볼링 가드레일이 마련된 환경에서 훈련생들이 기초 자세부터 고급 테크닉까지 익힐 수 있도록 구성됐습니다. 지도는 한국 프로 볼링협회 소속 안철민 생활체육 지도사가 맡습니다. 매월 친선리그와 팀 대항전 등을 열어 훈련생들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김용기 원장은 움츠러들기 쉬운 장기 과정 속에서 볼링은 훈련생들에게 할 수 있다는 감각을 체험하게 하는 최고의 도구라며 사회 복귀를 위한 활력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훈련생들의 체력 증진, 스트레스 해소 및 훈련생의 수련원 수료율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인천수련원은 스포츠 참여 그룹의 훈련 성과를 추적, 평가하고 만족도 조사를 병행해 향후 프로그램 발전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시각 청각장애인의 방송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맞춤형 TV 3만 5천 대를 보급한다고 4월 21일 밝혔습니다. 전년보다 3,000대 늘어난 규모입니다. 맞춤형 TV는 자막 및 수어 화면 분리 기능, 수어 화면 비율 확대, 메뉴 음성 안내 등 장애인의 방송 시청 편의를 돕는 기능이 내장돼 있으며 올해부터는 43인치 고선명 스마트 TV로 업그레이드돼 보급됩니다. 보급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은 무료이며 일반 시각 청각 장애인은 5만 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저소득층 장애인은 4월 21일부터 5월 9일까지, 일반 대상자는 6월 9일부터 27일까지 주민등록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또는 시청자 미디어 재단 전용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맞춤형 TV 보급 사업 대표 전화 1688-4596, 1688-4596이나 시청자 미디어 재단 전용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천시가 시각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표창장을 새롭게 도입합니다. 인천시는 저시력자와 전맹 시각장애인 수상자가 표창의 의미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표창장에 굵은 글씨체와 점자를 병행 적용한다고 4월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국민 제안을 반영해 추진됐으며 인천시는 일반 글씨로는 식별이 어려운 저시력자의 수상 경험을 개선하기 위해 시각적 가독성이 높은 서체를 채택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전맹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표기를 추가해 표창장 수상 과정의 접근성과 감동을 높였습니다. 인천시는 전체 시각장애인의 약 90%가 저시력자라는 점에 주목, 표창장을 직접 읽고 확인할 수 있는 문서로 인식할 수 있게 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새로운 표창장은 향후 인천시에서 수여하는 모든 시각장애인 대상 상장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홍준호 인천시 행정국장은 표창은 단순히 수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온전히 전달받는 과정이 중요하다며 이번 조치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존중과 공공기관의 책임을 실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2024년 귀속 정기분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한 장려금은 소득, 재산 등 지급 요건을 심사해 8월 말에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은 2024년 부부 합산 소득이 단독 가구는 2,200만 원, 호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4,400만 원 미만이고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호벌이 맞벌이 가구로서 총소득 7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같습니다. 국세청은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홈택스 및 자동 응답 전화 1544-9944, 1544-9944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매년 장려금을 신청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신청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2023년부터 근로 자녀 장려금 자동 신청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더 많은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동 신청 대상을 60세 이상에서 모든 연령으로 확대했습니다. 신청 안내 대상자가 장려금 신청과 함께 자동 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앞으로 2년간 신청 요건을 충족해 신청 안내 대상자에 선정될 경우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문의는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전화 1566-3636, 1566-3636으로 할 수 있습니다. 상담사가 근무하지 않는 야간, 휴일에는 보이는 자동 응답 시스템을 통해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리로 보는 뉴스를 애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애인 생활신문 미디어 생활 소리로 보는 뉴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